자, 보시죠. 보시면은 그럼 93페이지 테마 8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시행입니다. 유형 분석 문제 볼게요. 93페이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6회 때 나왔어요. 도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고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기반시설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그건 물어보는 문제죠. 그렇죠?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확인 한번 할 겁니다. 이 지문 나중에 다 나와요. 유형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하면 동그라미 1번 틀렸어요.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요소가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맞죠? 그런데 이것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뭐한다? 포함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용도지역에서 지역 있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나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겠죠. 뭐 용도를 제한한다든지 종류를 제한한다든지 규모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규정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냐 그 얘기예요. 안 돼요.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 개발에 대한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예외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하는 경우? 입안하는 경우 어디에서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이죠. 그럼 이미 벌써 뭐가 끝난 거예요? 개발에 대한 부분의 적성에 대한 검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입안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번 했죠.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거 나오면 제가 키워드 찾을 때 뭐 찾아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이라는 거 찾으면 되죠. 그리고 또 뭐 찾아야 돼요? 도시개발 그리고 기반시설 됐나요? 그 내용만 알아도 4번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4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행정청인 경우에는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있습니다. 행정청일 경우에는 가능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면 실적으로 우리 이제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38번 문제 38번 문제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풀려고 하면 몇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불러요?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합니다. 기억나시죠? 뭐 하면 기도하는 계획 시설 기억나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정비하든지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지만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건 뭐예요? 일종의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의 다른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기반시설인데 그 기반시설을 이 지역에 설치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뭘 통해서 결정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거예요. 그때 설치되는 이름을 기반시설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나타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기서 머뭇거리시면 안 되죠. 생각할 기회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지금 와서 머뭇거리시면 안 되지.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하는 수립권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관할구역에 대한 장이 뭐가 이루어지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도시군이잖아요. 그 도시군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요? 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립하고, 그럼 이제 뭐 하죠? 사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자는 누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거의 대부분이 수립권자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할구의 장이, 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가 곧 사업 시행을 하는 거예요. 행정청일 때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일 때는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하고? 도지사가 하고. 됐나요?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개 이상 묶어서 하는 도관할구역 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비행정청이 될 경우 행정청이 시행자를 지정한 거예요. 그럼 지정받은 자가 있겠죠? 그게 바로 비행정청이에요. 민간이 되면 토지 면적이 얼마? 그럼요, 3분의 1.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 루틴이 어디까지 가냐고? 도시개발법까지. 그래서 끝나죠. 도시정비법 가면 이게 아니죠. 뭐가 돼요? 토지 면적은 2분의 1, 사람 수는 3분의 1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만 하나 알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엔드에 엔드.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민간이 할 때는. 근데 공공일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일 때는 동의 필요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그리고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권자한테. 인가권자한테. 그러면 실시계획을 인가해주고 그걸 고시하는 인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관할구역의 장이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관할구역 장이 했으면 국장까지 안 올라가고 국가계획일 때면 국장이 하는 거고, 그러면 예외적인 건 국장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번째 서열이 수립한 거는 두 번째 서열이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서열은 결정권이 없죠. 근데 누구는 있어요? 대도시, 시장은 결정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근데 구는 없다고요. 일반 시도 없다고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돼요. 이 흐름이 흔들리면 안 돼요. 무사히세요? 네. 됐죠? 그렇게 하고 시설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됐나요? 시설 사업 시행을 해요. 그때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사업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용이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인접한 곳까지 해야 될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인접한 경우는 우리가 계획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뭘 할 수는 없어요? 수용할 수는 없어요.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시설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몇 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뭐가 된다고요?
효과가 없어진다고요. 실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10년이 아니에요. 20년이에요. 10년은 매도 청구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지난달에 배웠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했어요. 근데 뭐예요?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데. 근데 뭔 새로운 걸 해요? 네? 뭔 새로운 걸 하냐고. 아니 기존의 행거도 잊어버리는 판인데 거기다 대고 뭘 새로운 걸 하냐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했던 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확실하게 기출 부분을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새로운 걸 해봤자 그럼 뭐가 되냐면 또 기출 부분은 또 희미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공법은 얘기했지만은 고득점 과목이 아니에요. 절대. 공법은 최소 몇 점? 50점이에요. 최대 50점이 아니에요. 최소 50점 이상만 받으시면 돼요. 그럼 최소 50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하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다져나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래 해야 50점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해서 50점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사히세요? 그래야 아무리 시험이 뭐 하더라도 어렵더라. 어려운 거는 어려운 게 어려운 거예요. 어차피 포기했던 게 어려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차피 새로운 걸 포기한 게 어려운 거지 기출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법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규칙에서 여기 규칙 저기 규칙에서 내기 시작하면 못 맞춰요. 근데 그렇게 내는 비율이 50%를 넘지는 않아요.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그건 시험은 못 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워낙 보유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럼 그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양이 작은 부분은 어차피 그 범위에서 나오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적어도 75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최소. 그리고 공시세법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65점. 그렇게 돼야 돼요. 공시세법에서 75점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법 자체가 워낙 바뀌는 것들도 많고 또 외우는 게 암기할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또 공시법은 만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만치 않아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이 공시법도. 이렇게. 뭐 어느 한 개 만만한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만만한 게 없어요. 진짜 솔직히. 만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38번 문제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토계획 및 이용행하는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옳은 것 하고 쭉 나왔어요. 나온 거 보시면 첫 번째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실효시까지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시효시까지 그 토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예? 38번 없어요? 있는데 1번 지문이? 앞에 잘렸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렸어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실제 시험 문제는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 지문대로 나왔다고. 실제 시험은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위에 문제가 뭐냐면 장기 미집행이라는 문제 조건을 달았죠. 그러면 이 말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까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시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지금 장기 미집행이래요. 그런데 그게 도시군 사업으로 시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대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 자기 사유재산 계속 지금 침범하고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해제 결정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효력을 잃는다. 실효는 20년이에요. 우리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게 10년이지 실효,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20년이 20년. 그 다음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나요? 자 보세요.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의 해제 공고를 받았어요. 누가요? 시장 군수가. 그 뭐냐면 도시군 관할구역이 장에서 어차피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해당되는 이 도시군 관할구역 장한테 지방의회가 야 이거 뭐 장기통합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들어왔으니까 해제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해제 공고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받았어요? 시장군수 관할구역 장이죠. 그러면 도지사가 보세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군수하고 도지사가 둘 중에서 누가 높아요? 도지사가 높죠. 도지사가 결정한 건데 지가 뭐라고? 아니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 결정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뭐 한대요? 지 마음대로 해제를 결정한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문장을 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외우려고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문장을 보셔야 된다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 군수가 도지사가 결정한 걸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고. 해제를 못해요.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이렇게 왔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여쭈든지 해서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도지사가 해야지. 도지사가. 무사히세요? 도지사가 해야지.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게 아니죠. 무사히세요? 이런 결정이 아닌 경우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하도록 뭐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니까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해제 공고가 왔으니까 자기한테. 왔으니까 도지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부분한테 뭐 하면 돼요? 그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고. 신청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 한다고. 됐죠?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죠. 그 다음 4번. 지방의회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뭐한다? 지방의회에서 이런 걸 수립할 수는 없어요. 지방의회는 뭐 하는 거예요? 공고하는 거지. 이 위에 있는 것처럼 관할 구역의 장한테 공고하는 거지 수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지방의회 부분에 관한 형태가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 여기 나왔죠? 어디 갔어요? 우리 관할구역 장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관할구역에서 장기 미집행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그런 사업이 장기 미집행 사업이 있으면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뭐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된다고. 무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 부분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 누구는 지방의회는 그 관할구역 장한테 그러면 1년 이내에 이거 조치해가지고 해제 여부를 결정해 하고 공고를 한다고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런 절차가 돼야 되지 지방의회가 이런 걸 가지고 뭐죠 수립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3번 틀렸고 그 다음 5번 부분 됐죠? 5번 부분 5번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6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 할 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지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6번 보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나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이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거. 그 다음 8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맞나요?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20년에 꼽혀 있으면 안 돼요. 20년은 맞는데 다음 날. 3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방의회에서 그러니까 관할구역의 장들이 뭐 했어요, 지금? 지방의회에 보고했잖아요.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럼 1년 이내에 이거 어떻게 결정 여부를 결정해줘 하고.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10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뭐를 잃으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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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뭐 30일 있다가 할까요? 30일 있다가? 뭐 지체 없이 아니면 30일 있다가 하잖아.
맞아, 틀려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너 암기장 되게 열심히 했는데 과연 열심히 했나? 이 지문 자체가요, 암기장이 없느냐? 눈에 불을 뜨고 보시면 있습니다. 눈 부러뜨리고 안 봐도 있는데 이렇게 돼요.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고시를 해야 돼요. 잃었다는 거를. 근데 그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는 거 맞아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맞는 거예요? 결정권자예요.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하는 자가 되려면 결정권자죠. 도시군 관리객으로 결정된 자가 끝까지 인가도 하고 결정을 했잖아, 아까. 그러면 인가권자가, 그걸 인가했던 인가권자가, 저 결정했던 결정권자가 시장 또는 군수가 맞냐고요. 누군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거든요. 무사하세요?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아니에요. 됐나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있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 장이니까 장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이란 건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야죠.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국장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전부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보세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2 이상을 묶어주는 게 광역계획권이죠. 그럼 묶으려고 하면 둘이 이걸 묶으려고 광역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사람들이 못하죠. 그럼 위에 있는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관할구역 전부만 해야 돼요? 일부도 돼요? 일부도 돼요. 너무 티나잖아요. 그렇죠? 너무 티나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 됐나요?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13번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맞나요? 말도 안 되죠. 광역시설을 왜 공동구 설치 기준에 따릅니까?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는 뭘로 해요? 문제를 보세요.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해야죠. 도시군 계획시설에 속하는 거잖아요. 광역시설이.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이 걸쳐 있든지 2개 이상의 도시가 사용하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봉안시설은 2 도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도축장도 한 곳만 쓰지 않고 2 도시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광역시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죠, 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렇죠?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으로 또는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3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는 점수 주는 문제예요. 39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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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회, 26회, 16회 많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반시설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서 뭐 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설치되는 거를 외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뭘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학교 옆에 뭐가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학교 옆에 하천이 있어요. 거기다 뭐 담그면? 발을 담그면 너무 차가우니까 어디서? 공동구에서 뭐가 나와요? 변이 어떻게 나와요? 줄줄 나와요? 이렇게 되죠. 이거만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학교, 하천, 발전시설, 공동구, 변전시설, 유수지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입니다. 이 외 나머지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설치하는 기반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등이죠. 이거 말고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기출문제 15개년 분석에서 이것만 시험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왜? 다 못 외우니까, 중요한 거는. 그죠? 우리가 다 외우셨으면 다 외우죠. 뭐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것만 외우잖아요. 이거. 그죠? 그게 기출문제 분석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다른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 틀리면 되죠. 뭐 걱정해요. 그런 걸 가지고. 틀리면 돼요. 네. 됐죠?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이나 구조나 설치 기준 나오면 국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국장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0입니다. 환지 나와도 0이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보세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 결정하여야 되는 건 뭐 찾으면 돼요? 학교 하천에 발을 담그면 발전시설. 어디서? 공동구에서 변전시설. 그렇죠? 변이 줄줄 나와요. 유수지. 해당돼요? 우리 온 거 없죠? 해당돼요? 없죠? 해당돼요? 변이 나와요. 반갑다 변. 동그라서 3번 맞죠? 그 다음에 도축장. 도축장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폐기물이 나와요? 아니죠. 변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장례시설, 종합시설, 폐차장 등의 기반 여기에 우리가 외운 게 없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기반시설이. 틀렸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있죠. 사회복지시설 도시군 관리구 결정 요소 아니죠. 근데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공원 안 기반시설 아니죠. 우리 하천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아니죠. 이거니까 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우리가 외운 게 아니잖아. 우리 외운 거는 결정한 거 외웠으니까. 그럼 맞네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16회부터 시작해서 15개년 동안 나온 거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기출질문. 됐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놔야 여러분이 외우는 게 편하다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 외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그러면. 뭐가 나올 줄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기출을 보니까 이렇게만 나왔더란 얘기예요. 이렇게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암기. 학교 하천에 발을 담그니까 공동구에서 변이 줄줄 나와요. 이렇게 돼요. 40번? 공동구가 나와요. 40번. 자, 공동구에 관한 내용은 이걸 보셔야죠. 이거 공동구.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라. 공동구 도청을 했어요. 도청했습니다. 누구하고? 정택이하고 경도가. 그렇죠. 공공자금 얼마를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했습니다. 도청을 하니까 정택이하고 경도가 공공자금 200만 원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도청 이정 신도시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공공주택지구에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뭘 할 때? 사업을 할 때 뭐 설치해야 된다고요?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 조건입니다. 그러면 공동구 안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 있겠죠. 수용의 시설. 중전, 쓰레기통을 열 수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중전, 쓰레기통을 열 수 없습니다. 됐죠? 누가 가져왔어요? 하가가 가져왔습니다. 하가가. 그럼 하가는 어떻게 할까요? 하가는 심의해서 공동구로 집어넣어라. 심의해야 돼요. 하가는.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폭발의 위험이 있고 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이 두 개만. 중전, 쓰레기통을 열 수 없습니다는 아니고. 그럼 관리점검은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예요? 공동구가 어디에 설치돼요? 공동구가 어디에 설치돼요? 도시군에. 도시군에 설치되겠죠. 그럼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이 되겠죠. 그렇죠? 관리하는 자기가 자기 곳에 설치된 건 자기가 좀 시원한 하시죠. 뭐 사있어요?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구수. 됐나요? 그 다음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수립 시행. 됐죠?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걸 매년 못해요. 5년마다. 그런데 점검은 매년 할 수 있어요. 점검은. 그래서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구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아까 나왔죠?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청을 해보니까 누구? 정택이하고 도시개발구역 이 얼마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돼야 돼요. 그럴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소유. 그러니까 150만 초과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지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틀렸죠? 공동구 관리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없이 공동구 소유 심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심의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돼야 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뭐 하도록? 당연히 수용되도록 해야 되겠죠. 맞네. 그 다음 공동구 수용시설인 수용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전, 쓰레기통을 열 수 그렇죠.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가는 심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네 가지는 공동구 심의를 거쳐야 되는 시설이 아니죠. 가스관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통신선로는 빠져야 되죠. 그렇죠?
가스값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스값만. 됐죠? 그 다음 4번, 6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소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요?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소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 그럼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 공동구 소용할 수 있는 시설 종류와 공동구 설치 위치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점용 예정자한테 알려야 되죠. 그거 알리는데 그걸 굳이 일간신문에 공시할 필요가 있어요? 점용 예정자는 누가 들어오겠다는 거 벌써 협의가 끝난 거죠. 아니 이걸 입찰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 이걸 입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벌써 누구 들어오기로 협의가 끝난 거잖아 지금. 그럼 점용 예정자가 있을 건데 그 예정자를 무슨 일간신문에 공시하냐고.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전화하면 되지. 연락처 다 받았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되죠. 한번 볼까요? 암기장 83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할 때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소용된 시설의 점유 공간인 기간, 공동구 설치 위치 및 설계 도면, 공동구에 소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공동구 점용 공사 시 고려할 사항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소용된 시설을 공동구에 소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 있죠.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렇죠. 철거해야 되고 도로는 원상회복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6번. 그래서 6번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7번.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소용된 시설을 공동구에 소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되는 거 맞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8번.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체 없이입니다. 여기서 30일 이내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얼마 돈을 부담하면 됩니다 하고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 돼요. 30일 이내가 아니고 빨리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뭐 해야 된다? 거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문장을 보세요. 틀린 게 없잖아. 그렇죠? 공동구 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뭐 하려고 할 때?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뭐 해야 돼요? 변경하려면 심의를 거쳐야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누구래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럼요. 행정청일 때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학교 옆에 하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지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한 맞네요? 오케이. 우리 외운 거 27회 또 나왔어.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자가 누가 되면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뭐가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누구 돼요 지금? 공공이잖아 지금 공공에 해당되는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얻을 필요가 없다고. 공공이 아닐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의 동의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인접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인접한 게 아니고 내 토지 부분에 해당되는 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여러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뭐 한다고요?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를 해서 지정자를 정하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사업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래요. 아니한 때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겠죠. 시도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에 걸쳐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협의가 지금 안 됐다면서. 그럼 시도에 걸쳐 있을 때 누가 해야 돼요? 위에 뭘 볼게요. 그래서 위에 봐야지. 예. 서로 눈치 보면 안 되면 위에 봐야지 뭐. 그렇죠? 누구한테?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시도가 아니고 누가 되면? 시군이 될 수 있죠. 시군이 될 수 있으면 누구? 도지사가 하는 거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무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없으니까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아니에요. 시도에 걸치고 있다. 그러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군에 걸치고 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지사가. 같은 도 관할 구역에 해당되는 거죠.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가 되면 즉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도 관할 구역에 되면 도지사가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래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의해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뭐하는?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 맞나요? 맞죠. 앞에서 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7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말도 안 되죠. 무슨 사업인데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건 틀리시면 절대 안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맞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다시금 토지보상법에서 다시금 이걸 체크하고 검토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로 결정이 나야지만 다시 검토 안 하고 사업을 인정하고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이 그 시설하는 사업이 사업으로 지금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인정한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인정받은 거잖아요. 어디서 인정받은 건 아니에요. 토지보상법에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토지보상법에서도 그 사업을 인정하고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려고 하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고. 그 사업 진척도가 실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이 고시가 되는 시점이 된 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 고시대가 될 일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암기장 96번 암기장 96번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건 앞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때에 뭐로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했다는 건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고시해야지만 토지보상법에서도 사업으로 인정하고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하겠다. 별도 조치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그럼요. 실시계획이 고시가 돼야 돼요. 실시계획. 그래야 인정이 된다.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된 거는 제일 처음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정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우리 조건부 허가가 있듯이 조건부 뭐가 있어요? 인가도 있다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조건부 허가 얘기해 주세요. 무슨 조건? 뭐예요? 조경위해 환기.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기반시설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맞는데 항상 두드려줘야, 공부할 때는 두드려주셔야죠. 이 앞에가 맞는지, 인가권자가 맞는지. 인가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맞죠? 인가권자. 아까 우리 체크했잖아. 그건 맞네. 그렇죠? 행정청이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수 있죠.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41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렇죠? 42번 문제가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수 청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배웠던 거. 포인트 17번.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 청구. 자, 조심하실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일까지 몇 년간 사업을 시행 안 하면 20년간 사업을 시행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거는 실효예요. 실효. 뭐가 아니에요? 매수 청구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수 청구는 이것의 딱 반 10년 정도의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 준 거고, 이거는 딱 그것의 2배가 되면 20년이 되면 아예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결정 고시한 것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딱 반 정도 시점이 되는 10년 정도 될 때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뭐가 되면 진행된 경우에는 이거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돼요.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보시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냐? 매수 청구권자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이고 건축물하고 정착물도 포함돼야죠. 그럼 매수 의무자는 누구예요? 매수 청구권자가 있으면 그걸 매수를 의무하는 매수 의무자가 있겠죠. 누구예요? 그렇죠. 관할구역장이죠. 관할구역장. 그렇죠?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유자, 시장 또는 군수. 그렇죠? 관할구역의 장. 아니면 지정 시행자, 관할구역장이 지정한 시행자가 있겠죠.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우선순위가 돼요? 매수 의무자가 지정했다 그러면 지정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매수 의무자가 되지만 지정을 했잖아. 지금 하면 지정 시행자가 그럼요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10년 이내 사업 시행 부분을 안 했을 때 우리가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매수 청구를 하면 가타부타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서 통지해 줘야 되죠. 통지는 6통지.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통지를 6개월 이내에 통지해 줘야 되고, 그럼 이제 매수하기로 했어요. 매수하기로 했으면 매수는 얼마 이내? 이매수. 6통지 이매수.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매수하게 되는 가격은 뭘로 정해요? 매수 가격은 토지보상법에 준합니다.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부터 볼까요? 2년 이내에 매수 청구를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죠. 못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매수 결정 통지를 할 때 매수를 못 하겠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구는 매수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는 뭘 할 수 있어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 거부한 경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속하는 거고 공적 사업에 아직까지 뭐 한 게 아니에요. 결정이 시효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청구 부분에 대한 형태를 안 했다 할지라도 건물을 높이까지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중 다가구 안 돼요. 다세대는요. 다중 다가구가 안 되는데 다세대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만 되고 몇 층이야? 3층이야. 그리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이야. 또는 공작물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수할 때 가격은 뭘 한다고요? 토지보상법에 준용한다는 거. 공시지가, 시가 아니에요. 토지보상법. 그러면 매수할 때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대금 지급한 방법 원칙은 뭐니 해도 현금이죠.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이니까.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 발행 가능하다는 거. 사환 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뭐냐면 이걸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매수 의무자가 누가 돼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돼요. 만약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럼 채권 발행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경우 지방자치이고 부재부동산이고 그리고 금액은 전부 다가 아니고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그 해당되는 금액이 어디? 초과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됐나요? 3천만 원 선을 딱 정해서 그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으로 발행해서 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가 아니고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10년 이내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집행 장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지방의회에 뭐 한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럼 지방의회는 보고받고 관할구의 장들한테 해제를 공고한다고.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시장군수는 자기가 해당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누가 결정한 거는? 도지사가 결정한 거 있죠? 도지사가 결정한 것은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아까 그 얘기. 이렇게. 그래서 42번 문제 1번 매수 청구권에 관한 옳은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고로 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1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 2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그래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수 기간 자체가 2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대요.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없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합니까? 아니죠. 대인 토지에다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 청구는 5년이 아니고 몇 년? 10년이죠. 10년. 그렇죠? 5년이 아니고 10년. 됐죠? 그 다음 5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통지 나왔죠? 통지는 매수할지 안 할지 통지는 6통지 6개월 이내입니다. 2년이 아니고 6개월. 18회, 20일에, 20회. 되게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돼. 매수하는 걸 몇 년? 이매수. 2년. 엄청 많이 나왔죠? 18, 21, 25, 26. 느낌이 오죠? 올해 나올 만한 거. 네. 한 문제 건진 거예요. 7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없다?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뭐 지자체도 뭐든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금이 원칙이라고. 그런데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조건이 있겠지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권자는 그렇죠?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4층이 아니고 몇 층? 3층이고 다세대가 아니고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겁니다. 9번 지방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는 오케이.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고 첫 번째 조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이든지 토지 매수 대금을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있는 거죠. 이건 되게 많이 나왔죠. 21, 22, 25, 26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10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렇죠? 맞습니다.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요? 3천만 원을 뭐하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그 다음 11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왔죠.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뭐로 해요? 토지보상법으로 준용합니다. 토지보상법에 합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 안 하기로 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졌다고요. 그러면 그 시행자가 곧 매수 청구권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청구권자가 아니고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할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3번. 43번. 갑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입니다. 시행자가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렇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다. 갑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갑의 토지의 매수 의무자는 비구청장이다. 시행자를 정해줬죠. 그렇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구청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매수 의무자가 돼요? 네? 뭐야? 얘기를 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매수 의무자가 되냐고요? A광역시장이에요? B구청장이에요? A광역시장이죠.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매수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고 매수 의무자는 관할구역의 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관할구역의 장은 도시군 관할구역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돼야지. 됐나요? 그러니까 비구청장 하면 안 된다고. 어차피 비구청장이 아닌데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A 광역시장이 되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그 다음 갑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죠.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이 원한대요. 있다. 그렇죠. 사업 시행자가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원해야 돼요. 된다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은 필수예요.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 발행이 안 돼요. 그 다음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각과 A양이 알려준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 맞죠? 아니 결정해서 통지하는 거는 6통지는 6개월 이내 맞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갑과 A 광역시장에 알려야 된다. 통지한다는 얘기죠. 통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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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의무자가 누군지 아시죠? 매수 의무자가 누구예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매수 청구 하겠다. 아니면 뭐죠? 안 하겠다. 매수 결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토지소유자한테 얘기해줘야 되죠. 그리고 관할구역장한테도 얘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얘기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지정해줬는데 보고 안 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시겠죠? 응? 야, 지금 봐라. 내가 이렇게 지정해줬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네? 무사히세요? 만약에 매수 의무자가 관할구역에 뭐였다면? 장이었다면 토지 소유자한테만 하면 되죠. 물론 자기가 너무 강하면 자기한테도 너한테도 통보해 줄게. 고마워.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5번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에 다세대가 아니고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X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44번. 이 테마의 8번째가 되게 문제가 많죠. 문제도 많을 뿐더러 문제가 또 올해 또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돼요. 지자체가 하는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지자체가 아닌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할 때는 이행보증 예치해야죠.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뭐해서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느낌상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해당 지방 의견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의견을 듣는다는데 문제가 돼요? 좀 깨름직해요? 맞는 거예요.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 의견 듣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둘 이상의 어디에 걸치고 있어요? 시군이죠. 시군이죠. 관할도죠. 같은 도죠.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 사업이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되는 경우다. 2개 이상의 광역도시 계획이죠. 그러면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시행한다고 그랬죠. 너무 멀죠. 국장이 듣기에는. 뭐라고? 너무 멀지 않아요? 저 밑에서 들리는데. 그렇죠? 누가 들어야 돼요? 도지사가 들어야지. 도지사가 들어야 돼요. 도지사가. 한번 틀렸죠. 4번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3번 나왔어요. 3번.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맞아, 틀려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그 수립자가 시행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고. 근데 특별한 거 외에서는 자기가 하겠다고 시행한다고. 문제 없죠. 뭐. 그렇죠? 네. 6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죠. 수용한 건 아니잖아요. 수용하지 않고 일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 국장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있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A란 시행자가 있는데 국장이 지정했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해서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해요? 시행자죠. 인가 받는 게 인가권자고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거는 시행자잖아요. 이렇게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실시 계획을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한 거예요.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국장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뭐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이냐고. 이러니까 함부로 지정 못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시행자는 인가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장한테 받았기 때문에 국장한테 뭘 받겠다고요? 인가를 받겠다는 얘기지. 안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나를 여기에 취업시켰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가 이러다 아시죠? 안 받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받아야지. 무사해서?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말이야. 받아야죠. 그래서 받아야지.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아빠가 나를 지정했는데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8번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준공을 언제 하겠다는 예정일이 있죠. 그 예정일을 뭐 했대요? 변경했대요. 큰일이에요? 준공 예정일을 변경한 게 큰일이냐고. 그럼 경미한 변경이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변경 인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공고 및 열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뭐 해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됐나요?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9번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0%가 많이 나와요. 그 경미한 부분에 대한 변경은. 그리고 경미한 변경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니까 경미한 거 맞는데 이게 경미한 변경이 되려면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 돼요.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야 돼요.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뭐죠? 없는 범위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시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변경이 있으면 받아야 돼요. 암기장 볼까요? 9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다만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얼마? 10% 미만인 변경은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고 열람 부분의 형태도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업구역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 밑에 있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상식 생각해도 국공유지를 지 마음대로 양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당연히 상식 생각해도. 그렇죠?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2장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